업무 중에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알아서 병원 가라는 말만 합니다. 산재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죠? 지금 이런 상황이시라면 이 영상 하나로 산재 처리 방법과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먼저 산재 처리가 가능한 조건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일용직이라 안 될 거야. 내 부주의로 다친 건데 되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과실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라면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든 누구나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산재 처리 절차를 5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고 발생 직후 응급조치와 증거 확보입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응급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해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장 증거 확보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사고 당시 상황 메모,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산재 승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자나 상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고가 늦어지면 신빙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산재 지정 병원을 방문해서 초진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진단서와 함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 소견서에 병명, 치료 내용, 예상 요양기간이 기재됩니다. 참고로 산재 승인 전이라도 치료를 먼저 받으셔도 됩니다. 승인 후에 그동안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치료를 절대 미루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핵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가 접수되는 순간 산재 처리가 시작됩니다.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고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서류는 초진 소견서, 재해 발생 경위서, 방사선, 영상이나 검사 결과지 같은 의료자료,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임금 지급 내역 같은 근로관계 증명 서류입니다. 재해 발생 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3가지입니다.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치료받는 병원에 산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을 통한 대행 신청이 가장 일반적이니까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재해조사를 진행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보통 7일에서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승인되면 치료비는 병원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5번째 단계는 보상금 수령입니다. 산재 승인 후에는 치료비인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하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으면 장애 등급에 따른 장애급여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용직이나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이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현장 출입기록, 통장 거래 내역 같은 임금 지급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했는데 불승인 통보를 받으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재심사 청구, 더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이후 절차에서 취소되는 비율이 30에서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만 불승인을 뒤집으려면 처음보다 더 치밀한 증거 준비와 법리적 논증이 필요합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산재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초기에 증거를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 그리고 신청서와 경위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하느냐, 이 2가지가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거나 회사가 비협조적이거나 이미 불승인을 받아서 막막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니까요. 법도 노동산재소송센터에서는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 대응, 행정소송까지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재 처리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무료 상담 신청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